광고주 중에서 반려동물 용품 광고주분이 계신데 그 상품의 소재명을 브랜드명 플러스 목걸이, 주얼리 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했는데 네이버에서 읽기로는 여성 액세서리 카테고리로 넣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팔고자 하는 거는 강아지 인식표이기 때문에 반려동물 관련된 카테고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쇼핑 검색 광고 오늘 교육을 받게 된 허선재입니다.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파워링크 3강까지 진행을 하고 쇼핑 검색 광고로 넘어왔는데요. 지난 파워링크 1강에서 캠페인과 그리고 그룹, 소재 키워드 등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쇼핑 검색 광고 역시 그러한 기본적인 부분들부터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여러 가지 그래프 자료들을 갖고 와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영역에서도 커머스 부분, 특히 쇼핑 부분이 굉장히 치고 올라가고 있죠. 언택트를 맞아서 쇼핑 검색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사업도 굉장히 확장하는 중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라이브 커머스 등들이 있겠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만화인 원피스의 그런 좀 패러디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쇼핑 검색을 진행하고 또 치열해진 경쟁 상황 속에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광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는 1강과 2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오늘 드릴 강의는 쇼핑 검색 광고의 전반적인 이해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캠페인, 그룹, 소재 세팅이고요. 이 내용들은 조금 앞에 파워링크 1강에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조금 더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검색 광고 계정 생성 무조건 하시고요. 광고 시스템 눌러서 들어가시면 여기서 비즈 채널 관리라고 있습니다. 파워링크 1강 안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비즈 채널은 광고에 사용될 대표 URL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대표여야 된다는 거를 강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의 ampnglobal.co.kr은 검수가 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 뭔가 꼬리, 테일이 하나 붙으면은 검수가 안 되기 때문에 꼭 이 홈페이지의 대표 URL을 넣으셔야지 검수가 완료되고요. 잔액은 1만 원 이상 있어야지 무조건 검수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잔액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검수가 안 돼요 하는 경우도 여럿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액은 항상 태워주시고 나서 검수해 주셔야 됩니다. 검수 완료되면요. 광고 만들기 클릭하시고 여기에서는 이제 캠페인과 그룹, 소재, 그리고 이제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여기 키워드도 제가 넣었었는데요. 쇼핑 검색에서 키워드를 좀 산정하는, 좀 부여하는 방식은 파워링크와 좀 상이하기 때문에 키워드에 대한 부분은 좀 뒷단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캠페인에서는 캠페인 유형은 쇼핑 검색이냐, 파워링크냐, 브랜드 검색이냐, 플레이스냐, 이런 파워 콘텐츠냐, 이런 유형들을 선택을 하는 거고, 얼만큼 하루 예산을 잡을지, 기간, 그리고 그룹에서는 광고 URL로 쓸 것과 그룹 입찰가, 하루 예산, 노출 매체 지역, 요 시간 등등으로 좀 디테일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캠페인 안에 그룹 있고 그룹 안에 소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쇼핑 검색을 저희가 할 거니까 쇼핑 검색을 선택하고 나서 하루 예산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변동 배분에 대한 얘기는 파워링크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우리가 만약에 10,000원을 잡아놨으면 10,000원을 골고루 그냥 이제 조기 소진되지 않게끔 소진되는 방식을 균등 배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적혀져 있는 것처럼 특정 시간대에 빈번한 광고 노출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우리 업종 같은 경우는 이 시간대에 고객들이 많이 본다, 이 시간대에 고객의 수요가 높다라고 데이터가 어느 정도 모아지면요, 그런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노출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균등 배분은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파워링크와 좀 다른 점이 있죠. 자사의 상품이나 특성에 따라서 쇼핑몰 상품명을 선택할 수가 있고 제품 카탈로그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쇼핑몰 상품명은 쇼핑 탭에 먼저 등록을 하셔야 돼요. 쇼핑 파트너 센터, 그러니까 이 자사몰일 경우에는 쇼핑 파트너 센터에 등록하셔서 DB URL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는 그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하셔야 되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도 스마트 스토어 내에서 그 노출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먼저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전자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걸이, 액세서리, 수건, 여러 가지 용품들이 있죠. 대부분의 상품이 이 쇼핑몰 상품명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건 조금 특이한 케이스죠. 제품 카탈로그형은 이건 역시 쇼핑 탭에 먼저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제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제조사나 브랜드사가 광고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국내 독점 유통권 계약 및
소유자로부터 집행 권한을 위임받을 경우 이 서류를 네이버 쪽에 제출하고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건 실예가 있는데 제가 이전에 그 로봇 청소기 광고주가 있었어요. 로봇 청소기 광고주분이 본사가 중국에 있었는데 그 중국에서 저희 쪽한테 그런 독점 서류 이런 것들을 따로 주지를 않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쇼핑 검색이나 브랜드 검색 광고 같은 그런 광고 영역들을 하는데 굉장히 애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해 오시는 경우 특히 3번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전자제품이나 이런 경우에는 꼭 이 브랜드는 우리가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판촉이나 어떤 마케팅 활동에 독점적으로 계약을 맺어 있는 거다라는 공문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쇼핑몰 상품명이나 제품 카탈로그형으로 먼저 그룹을 선택을 하시고요, 유형을. 그 다음에는 쇼핑몰 인증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대행사 직원분들은 아시겠지만 권한이 따로 없기 때문에 광고주님께서 직접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동의 후 인증하기 누르면 뭐 쇼핑 파트너 센터나 스마트 스토어로 이동해서 아이디랑 비밀번호 치시고 인증하는 절차들이 나올 겁니다. 그거대로 해주시면은 이제 드디어 소재단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룹을 설정하고 나서 요것도 이제 파워링크랑 동일한 얘기입니다. PC랑 모바일 매체를 분리 운영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워링크는 PC 모바일 잘 분리 운영하시는데 쇼핑 검색은 단순히 캠페인이나 그룹 하나 걸고 거기다가 상품을 다 몰아서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시면은 저는 정말 비추하는 방식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파워링크와 동일하게 이 검색량이 PC랑 모바일이랑 전혀 다르기 때문에 꼭 PC 모바일 매체 분리 운영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PC 모바일은 동일하게 첫 페이지에 2위까지 노출되고요. 이게 로직이 워낙에 자주 바뀌다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어제자로 제가 확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비교적 좀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더보기 클릭 시에는 한 페이지당 PC는 총 8개의 광고 구자가 노출이 되고요. 모바일은 총 12개의 광고 구자가 노출이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개는 광고 구자였다가 뭐 하나는 비광고 영역, 뭐 몇 개는 다시 광고 구자, 몇 개는 다시 비광고 영역 이런 식으로 좀 섞여 있는 상태가 많았는데 어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다시 똑같이 상위에 4개가 광고 영역이고 그 뒤에 쭉 비광고 영역에다가 다시 4개 광고 영역 이런 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PC는 총 8개, 모바일은 12개 광고 구자 노출이 된다. 이 광고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아닌 영역들은 비광고 영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광고주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이기도 한데 네이버 로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트래픽이나 리뷰, 찜수, 구매수, 스토어 품질 등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새로운 사업자로 상품을 새로 등록할 경우에 신규 코드를 밀어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이버 쪽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상품을 막 등록을 하죠. 상품을 등록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카테고리가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못 하는데요. 이 상품 카테고리를 수정하려면 스마트 스토어는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 센터 가서 이 카테고리를 수정하시면 되고요.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쇼핑 파트너 센터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요거는 또 중요한 게 상품 등록을 저희가 하잖아요. 카테고리가 일치하는지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네이버 로직이 이거를 딱 이 상품명을 가지고 카테고리를 적어주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광고주 중에서 반려동물 용품 광고주분이 계신데 예를 들어서 그 상품의 소재명을 브랜드명 플러스 인식표 목걸이 파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브랜드명 플러스 목걸이, 뭐 브랜드명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주얼리 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했는데 네이버에서 읽기로는 목걸이, 주얼리, 그러면은 무슨 목걸이인지 모르겠으니까 에라이 일단은 여성 액세서리 카테고리로 넣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팔고자 하는 거는 강아지 인식표이기 때문에 반려동물 관련된 카테고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네이버 로직에 의해서 상품명이 목걸이에 대한 내용만 있으니까 브랜드명 자체를 인식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꼭 주의를 해주고 상품을 등록하고 나서는 카테고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무조건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상품이 어떤 카테고리인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원하는 키워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용품 중에서 수제 간식이다, 강아지 수제 간식, 뭐 고양이 수제 간식 이런 게 있으면은 쇼핑 검색란에다가 그대로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강아지 수제 간식. 그러면은 경쟁사들에서 띄워놓은 카테고리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카테고리까지 수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키워드, 앞단에 말씀드렸지만은 키워드는 파워링크와 조금 상이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쇼핑 검색 같은 경우는 등록해둔 소재 제목이나 또는 확장 소재에 따라서 네이버 시스템에서 키워드를
키워드를 부여해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로직이 사용자의 니즈를 고려해서 광고 영역에 걸릴 수 있는 키워드도 선정하는 방식이라서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를 다 걸 수는 없어요. 파워링크는 비교적 조금 제재가 약한 편이죠. 정말 이상한 것만 아니면 웬만한 키워드들은 어느 정도 브랜드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키워드들은 넣어주는 편인데,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광고 영역에 노출될 수 있는 키워드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에 맞는 키워드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본인의 카테고리를 알고 그 카테고리에 노출되는 키워드들을 잘 서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소재를 등록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노출된 키워드들 중에서 내가 이 키워드는 노출되는 걸 원치 않았는데 뭐 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 필요 없고 좀 성과 좋은 애들만 노출시키고 싶어 라는 경우에는 이 소재에서도 그렇고 그룹에서도 그렇고 제외 키워드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전일 기준으로 30일간 노출된 키워드인데 노출수, 클릭수, 총비용, 직접 전환율까지는 보입니다. 간접 전환율은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 원치 않는 키워드들을 선별해낼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정확하게 더 보고 싶다라면 나는 좀 더 오랜 기간의 키워드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보고서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요거 은근히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쇼핑 검색도 확장 소재라는 게 있는데, 쇼핑 검색의 확장 소재는 파워링크와 다르게 딱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파워링크는 추가 제목, 홍보 문구, 블로그 리뷰, 뭐 가격 링크, 서브 링크 등등 굉장히 많은 확장 소재가 있지만, 쇼핑 검색의 확장 소재는 딱 세 가지: 추가 홍보 문구, 네이버 톡톡 연동, 그리고 리뷰, 구매 찜 같은 이 쇼핑 상품 부가 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룹단에서는 추가 홍보 문구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예시인데요. 저희의 상품을 좀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특정 문구들, 뭐 할인 문구라던가 가격 문구라던가 뭐 이런 문구들을 넣으시면 좋고요. 가격 문구는 아마 안 되실 겁니다. 뭐 어떤 리뷰를 작성했을 때 포인트 2,000원을 주겠다 이런 건 되는데 할인이나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톡톡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연동을 그룹에서 할 수가 있고요. 소재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의 상품이 리뷰나 구매나 찜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시면 꼭 활용하시면 좋죠. 아무래도 경쟁사에 비해서 주목도가 훨씬 더 높은 편이다 보니까 리뷰나 구매 찜수는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잠깐 헷갈렸는데요. 추가 홍보 문구에 그 할인 문구나 이런 거 넣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뭐 당일 배송이나 이런 문구는 아마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거만 참고해 주시면 돼요. 이런 확장 소재, 이런 것들을 또 키워드, 제외 키워드 통해서 뭐 키워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파워링크 2강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건 역시 쇼핑 검색에서 품질 지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꼭 이런 뭐 확장 소재라던가 소재 그룹핑이라던가 뭐 제외 키워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꼭 잘 활용을 하시면 이 품질 지수가 높아짐으로써 경쟁사보다 동일한 입찰가라도 좀 더 높은 순위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팁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로 준비를 했고요. 2강에서는 보고서를 보는 방법이나 쇼핑 검색도 그룹핑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어떤 특정 상품 뭐라 할 거 없이 그룹 하나에다가 다 상품을 박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쇼핑몰이나 스큐가 많은 경우, 정말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그룹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노출 영역의 설정이나 품질 지수, 바로 심폐소생하는 방법,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2강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선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